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곳곳에서 엇박자를 보여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광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개막식을 갖습니다. 올 5.18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됐고 재창이 아닌 합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5.18 기록관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띄워 대회 홍보와 준비에 매진해야 할 텐데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한 몸처럼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여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김윤석 유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대회 초청장과 성화봉을 전달했습니다. 유엔 본부 수장을 만나 유대회를 알리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였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뒷말까지 많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시장이 가지 않은 건지 아니면 배제된 것인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윤 시장은 열흘 뒤 파페라 가수 임형주 씨의 초청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일반 대학생들을 상대로 유대회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아무리 엇박자여도 유대회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시장의 홍보 활동이 나와 있어야 할 텐데 그마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업무를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다 일정도 시에서 잡고 지난달 유대회에 학생들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가 표값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학생들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는데 돌연 일주일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시와 조직위 간에 또 한 번의 엇박자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조직위 입장권 정책은 학생들이 표를 구매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입장권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최근 유대회 축구연습장 공사 중단 사태는 조직위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기준을 광주시에 전달했지만 입찰 계약에 반영이 안 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재개하긴 했지만 하마터면 국제적인 망신을 살 뻔했습니다. 그 피파 투스타 인증을 받는 이런 규정이나 기준이나 또 매뉴얼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피파 과연 투스타 인증이 뭔가. 광주시는 대회 개막 50일을 앞두고 광주시청 안에 종합상황실을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에도 상황실은 이미 있는 상태여서 자칫 또 하나의 엇박자 사례로 남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에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등이 남도의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유대회 기간 홈스테이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존에 등록된 900여 가구 규모의 홈스테이를 3,000 가구 정도로 늘리겠다며 집중 모집에 나섰습니다. 홈스테이 참여 가정은 외국인을 받을 경우 봉사료로 1인당 3만 원을 지원받고 봉사활동 실적이 적립되며 필요할 경우 외국어 통역 봉사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광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개막식을 갖습니다. 아시아의 빛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국제영화제에는 31개국 103편의 영화가 참여하며 개막식 행사에는 배우 조재현과 서지혜, 이유비 등이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원자폭탄 실험 지역에 사는 가정을 다룬 개막작 테스트의 주연 배우 엘레나 안과 알렉산더 꼬트 감독도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국제영화제는 오는 18일까지 닷새간 롯데시네마 충장로관과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서 치러집니다. 어제 낮 동안에 꽤 더웠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분데다가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광주와 곡성이 29도, 화순 30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단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은 5에서 20mm의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이런 일을 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0년 5월 시민군에게 건넨 주먹밥이 담겨있던 양은 함지박. 계엄군이 쏜 총탄에 관통당한 광주은행 본점 유리창. 두부처럼 잘려나간 젖가슴이라는 가사대로 대검의 가슴이 베인 여성의 검시 기록부터 18일과 19일에 무서움, 그리고 공포라는 제목으로 일기를 쓴 초등학생의 기록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월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유물 8만 천여 점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 건물에 모였습니다. 이곳 장소가 80년 당시에 산 증인이고 그리고 이후에 단체들이 형성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후에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거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시관에는 80년 5월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유네스코 등재에 이르기까지 5월의 역사를 정리하고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의 기록을 사진과 영상, 메모, 일기 등으로 정리해 5월에 살갗을 입혔습니다. 미국의 5.18 관련 비밀 해제 문서와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재판 기록과 보상 기록 등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기록물은 기록관한 수장고에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원본 기록물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열하나 훼손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하고 영구 보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한 획을 그은 5.18 민주화운동. 등재 4년 만에 기록관이 개관하면서 5.18의 역사와 위상을 널리 알릴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5.18 기념식 식순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됐고 재창이 합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국회 결의안도 각계의 요청도 박근혜 정부의 목리 앞에서 소용이 없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가 정기검사인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6시 50분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에 따라 한빛 1호기의 발전을 재개해 오는 15일 정상 출력에 도달하게 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 항목을 검사해 원전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일반 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돼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는 학교 측 해명과 달리 특수학급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학습 도움실입니다. 정신, 지체 장애아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설치된 학급입니다. 교원 수급 문제 등으로 장애 학생이 3명 이상이 있을 경우 특수학급이 편성됩니다. 예산과 인력 수급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초중은 3명에서 6명, 고등학교는 3명에서 7명 한 학급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특수학급이 있었던 이 중학교는 학생 1명이 졸업하면서 추가 인원이 없으면 학급이 해체돼야 할 상황. 학교 측은 김모군을 특수학급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선도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련의 문제 행동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학생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보는 것도 어쩌겠느냐라고 생각. 하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흡연과 절도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학급에 편성하는 것은 특수교육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학급수 부족으로 교감 자리마저 없어질 상황에 처하자 특수학급 유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4학급이 되어야만 교감생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특수학급을 한 학급 더 배치하려고 이런 과정들을 밟지 않았나 하는 항의와 민원이 이어지자 김군은 뒤늦게 일반 학급으로 다시 편성됐습니다. 강진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학부모 동의서 등 모든 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뒤늦게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교육단체가 홍보학원이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광주교육희망 네트워크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재단의 임시 이사 파견을 방해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엄중한 법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 비리 사학이 부적절한 관용으로 용서를 받는다면 다른 건전한 사학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 해마다 200건이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광주 지역 초등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례는 1,378건에 이릅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395건이던 교권 침해 사례가 작년엔 243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200건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도 25%를 넘겼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15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이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에서 김 씨는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절규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3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당시 23살 김신혜 씨. 범행을 부인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나 그랬어요. 가석방이요? 나 가석방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진실을.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대한변협이 김 씨를 도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신문을 열어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확정 판결 15년 만에 찾은 법정에는 김 씨뿐 아니라 김 씨의 석방만을 기다려온 할아버지와 여동생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친애 생일 선수로 누구 말소리도 안 듣고 그래갖고 그 애기 이제 이 감옥에다가 14년 동안을 지금 살아난 게 죽었는가 모르겠어. 김 씨 측은 수사 과정의 불법 감금과 체포, 가혹행위, 자백과 증언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당시 경찰들이 수사 과정의 불법을 시인한 자료들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현장 검증할 때 부인해버리면 멈춰야 되는데 조서대로 그냥 진행을 다 해버려요. 저희들이 그런 걸 했으니까. 살해 동기로 알려진 아버지의 성추행은 거짓이라며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죽을 수도 없었다는 김 씨의 절규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 수사의 위법,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둔 채로 재심 청구인에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기각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화물차 사고로 전남 지역에서만 매년 3,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흰색 경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순식간에 달려와 운전석 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의 빠른 속도에 경차는 힘없이 수십 미터를 밀려갑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61살 이모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촬영을 갖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같은 끔찍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의 위험천만한 운전은 여전합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고 규정 속도를 훌쩍 넘겨 커브길을 질주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갔다 오면 한 발 더 하는 거죠. 빨리 가다 보니까 이게 상색불 보고 제동해봐야 늦어요. 문제는 이 같은 화물차들의 난폭 불법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평균 6명. 승용차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됩니다. 사실 화물 차량은요,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차량의 무게 때문에 정지거리가 상당히 길죠. 안전의식 그리고 문제인식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한 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승용차 사고에 이어 가장 많은 2천여 건. 이로 인해 매년 3,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이 같은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위험한 질주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세봉 지키기 시민연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세봉을 관통하는 북부 순환도로 공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가 한세봉 관통 대신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세워놓고도 약속을 뒤집었다며 거짓말로 주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올 시즌 야구 참 재밌게 합니다. 야구의 참맛을 보여준 짜릿한 경기였는데요. 패색이 짙었던 10회 말 터진 끝내기 홈런, 바로 기아의 김민우 선수입니다. 끝내기 3점 홈런. 기아의 뒷심이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이 승리를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연장 10회 초 3점을 내주며 무릎을 꿇는 듯 했지만 기아의 선수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김민우 선수는 개막 후에도 좀처럼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요. 복귀 후 일주일 만에 끝내기 홈런과 함께 4안타 경기를 치르며 팀의 귀중한 승리를 가져다 주네요.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기이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야구 규칙을 다시금 공부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경기 종반 한 점을 다투는 접전, 주자 1-3루의 위기 상황에서 감독은 폭투나 패스트볼에 대비해 야수의 수비 위치를 포수 뒤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규칙 위반. 볼인 플레이 중에는 포수를 제외하고 투수와 다른 야수들은 모두 페어 지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9회 초 동점 상황, 폭투에 대비해 이범호 선수가 포수 뒤로 보내졌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T와 시즌 6차전을 치릅니다. 기아의 선발은 임준혁, KT는 어윈 선수입니다. 임준혁 선수는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인데요. KT전 6연승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국내 유명 인사들이 지식을 기부해 시민과 공유하는 빛고울 열린 강연방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문을 연 빛고울 열린 강연방 아리바다의 조회수가 최근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아리바다 홈페이지에는 교양과 인문, 인권 등 3개 테마로 구성됐는데 현재 25편의 강연물이 구축돼 있는데 지식 공유 사업으로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특강에 나섭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늘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찾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미디어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미디어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광주 지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진로 교육으로 미디어 분야 체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한 유권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는 토론회가 오늘 오전 11시 광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제4회 유권자 주간을 맞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광주 MBC가 제작한 오늘 토론회는 정치 관련 학자들과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해 유권자들의 참여와 합리적인 선택으로 정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선대학교가 치과용 정밀장비센터가 지역 치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업체와 포괄적인 업무 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호남권에서 유일한 치과 소재 관련 연구센터인 조선대 치과용 정밀장비센터는 중국 산동성의 위고 임플란트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치과용 관련 소재의 임상 연구와 의료관광 분야 등에서 상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전남의 우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파는 빛가람 농부장터가 시범 운영됩니다. 빛가람 농부장터는 오늘과 21일 빛가람 도시에서 2차례 운영되고 여기에는 나주와 영암, 한평 등 5개 시군이 참여해 농수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농부장터의 상설화 여부와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20회를 맞은 한국국제퀄트협회가 퀄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정기 전시회를 광주에서 갖습니다. 한국국제퀄트협회는 내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통 퀄트와 자수 퀄트 등 오랜 경력의 회원들이 뜬 퀄트 작품 100여 점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어제 낮 동안에 꽤 더웠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 강한 일사가 내리쬐고 또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겠습니다. 광주와 곡성이 29도, 화수는 무려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껴있고요. 또 남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따뜻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광주가 19도, 화순 15도, 나주 17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 29도, 화순 30도, 장흥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남해상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고온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